혹시 요즘 나이 들면 쌀밥 끊어야 한다, 이런 말 너무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밥은 줄이고 빵이나 면으로 바꾸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쌀밥을 잘못 먹으면 혈당을 망가뜨리지만 제대로 먹은 쌀밥은 오히려 혈관과 장을 살리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딱 3분만 이 영상 보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밥만 먹으면 졸리고 피곤한 이유, 다이어트에도 배만 나오는 이유,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한 이유, 이 세 가지를 밥상에서 바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쌀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조합 3가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먼저 쌀밥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밥은 우리 뇌가 가장 좋아하는 연료입니다. 뇌를 깨우는 가장 빠른 에너지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집중력을 유지하고 어지러움을 예방하며 기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쌀밥만 한 게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오히려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고 나서 머리가 멍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뇌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직접 에너지로 쓸 수 없고 오직 포도당만 사용합니다. 쌀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이 바로 이 포도당의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빵이나 면보다 쌀밥이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지만 쌀밥은 비교적 완만하게 혈당을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로 잘 지은 쌀밥은 위와 장에 부담이 적어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소화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속 더부룩함을 줄여주고 위장이 약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으며 약 복용 후 식사로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아픈 사람에게는 밥과 국을 먹였던 겁니다. 특히 흰쌀밥은 소화가 빠르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빵은 밀가루와 유지방이 들어가서 소화 시간이 길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쌀밥은 그런 걱정이 적습니다. 쌀밥은 물과 함께 익혀진 음식이라 소화 효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분해도 빠릅니다. 밀가루 음식처럼 글루텐 때문에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일도 없습니다. 또한 쌀밥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민감한 위장을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식사로 죽이나 밥을 주는 이유도 바로 소화가 잘 되고 위장에 자극이 적기 때문입니다. 속이 안 좋을 때 밥 한 공기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위가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쌀밥의 소화 안정 효과입니다. 세 번째로 쌀밥 자체는 지방도 콜레스테롤도 거의 없는 중성 에너지입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깨끗한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밥이 아니라 밥과 함께 먹는 반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으면 살찐다, 밥 먹으면 혈당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밥보다는 짠 반찬, 기름진 반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쌀밥 100g에는 지방이 1g도 안 들어있고 콜레스테롤은 아예 제로입니다. 순수하게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 그리고 약간의 비타민과 미네랄만 들어있는 아주 깨끗한 식품입니다.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쌀밥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밥과 함께 먹는 삼겹살, 튀김, 짠 찌개가 문제입니다. 같은 한 공기 밥이라도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지방 섭취가 늘어나고 김치찌개에 말아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밥에 나물과 생선 구이를 곁들이면 아주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그러니 밥을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밥상을 바꿔야 합니다. 밥은 그대로 먹되 반찬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식단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쌀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이 생각 드시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쌀밥을 독이 되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쌀밥이 독이 되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밥에 짠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쌀밥에 김치, 젓갈, 장아찌, 국물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압도 함께 올라가며 부종까지 생깁니다. 밥 양보다 반찬의 짠맛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밥 양은 줄였지만 김치 국물을 밥에 말아 드시거나 젓갈을 밥 위에 올려 드시거나 된장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고 수분을 몸에 가두어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짠 반찬과 함께 먹는 밥 한 공기가 담백하게 먹는 밥 한 공기 반보다 더 해롭다는 뜻입니다. 특히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국물 음식에 밥을 말아 먹으면 국물의 염분이 밥에 배어들면서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찌개 한 그릇에 밥 말아 먹으면 그 절반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것이 또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거나 손발이 뻣뻣하신 분들, 전날 저녁에 짠 반찬과 밥을 많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 밥만 먼저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밥부터 퍼먹고 반찬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튀고 졸림과 피로가 몰려옵니다.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드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똑같은 양의 밥과 반찬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밥의 탄수화물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밥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액으로 급속히 들어가면서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졸음과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점심 먹고 나면 꼭 졸리고 오후 내내 피곤하신 분들 밥부터 먹고 계시지 않나요? 순서만 바꿔도 오후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밥그릇에 손을 대기 전에 반찬부터 한두 젓가락 드세요. 나물이든 생선이든 두부든 밥이 아닌 것을 먼저 입에 넣는 습관만 들여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밤 늦은 시간에 쌀밥을 먹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지방 저장을 가속화합니다. 저녁 늦게 먹는 밥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저녁에는 밥 반 공기 이하가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대사율도 낮아집니다. 낮에 먹은 밥은 움직이면서 에너지로 소비되지만 밤에 먹은 밥은 쓸 곳이 없어서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밥을 먹으면 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고 이것이 복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하루 3끼 다 밥을 반 공기씩만 먹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저녁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저녁 늦게 밥을 먹으면 잠자는 동안에도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해야 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입이 마르고 몸이 무겁다면 전날 저녁을 너무 늦게 드셨거나 많이 드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밤에 혈당이 높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근육 회복과 지방 분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늦은 저녁 식사가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녁을 아예 안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밥 반 공기와 채소, 단백질로 구성된 가벼운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잘못된 상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 계속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쌀밥과 달걀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밥의 탄수화물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밥 반 공기에 달걀 1개를 곁들이면 아침과 점심 식사로 최고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없으니 졸음도 덜하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특히 아침에 밥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달걀 하나면 충분하니까 경제적이기도 하고 조리도 간단해서 바쁜 아침에 딱입니다. 계란 후라이로 드셔도 좋고 삶은 달걀로 드셔도 좋고 달걀찜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고 소금도 적게 넣으세요. 달걀 자체의 고소한 맛만으로도 밥과 잘 어울립니다. 달걀을 삶아서 드실 때는 완숙보다 반숙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면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정도로 익습니다. 이 정도가 영양 흡수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비타민 D와 비타민 B12가 풍부해서 뼈 건강과 신경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개씩 먹는 달걀이 노년 건강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두 번째, 쌀밥과 김입니다. 미네랄을 보완하고 과식을 방지합니다. 김의 미네랄이 밥의 흡수를 안정시켜줍니다. 밥에 김을 싸서 짠 반찬 대신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에는 요오드,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쌀밥에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이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또한 김의 식이섬유가 밥의 당 흡수를 늦춰주고 씹는 횟수를 늘려서 포만감을 높입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김에 싸서 먹으면 천천히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조미김보다는 무조미 구운 김이 더 좋습니다. 조미김은 나트륨과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무조미 김을 밥 위에 올려서 약간만 부숴서 비벼 드시거나 김 한 장에 밥을 조금 올려서 돌돌 말아 드시면 됩니다. 김은 하루 서너 장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김밥을 만들 때도 밥의 양을 줄이고 김을 한 겹 더 둘러서 만들면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미네랄 섭취는 늘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쌀밥과 나물 반찬입니다. 혈당 완충 효과가 뛰어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혈당 안정의 핵심입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같은 나물을 기름과 간을 최소로 해서 준비하세요. 나물 반찬의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탄수화물을 감싸고 천천히 소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물을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시금치에는 엽산과 철분이 풍부하고 콩나물에는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으며 고사리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쌀밥의 단순한 탄수화물을 보완해주면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나물을 무칠 때는 참기름 한 방울 정도만 넣고 소금도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나물 자체의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 가루를 살짝 뿌려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나물을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시고 나서 밥을 드세요. 나물 먹고 밥 먹고 나물 먹고 밥 먹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량이 늘어나고 밥 섭취량은 줄어듭니다. 나물은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너 가지 나물을 만들어 두고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한데 나물 반찬 3가지만 매일 드셔도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변비 예방, 대장 건강, 콜레스테롤 조절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쌀밥의 진짜 역할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위장을 안정시키며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쌀밥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짠 반찬과 함께 먹거나 밥부터 먹거나 늦은 밤에 과식하면 독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쌀밥은 평생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끊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밥을 끊는 게 아니라 밥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은 반 공기만 드시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덜 피곤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침에는 밥 반 공기에 달걀 하나, 점심에는 밥 반 공기에 나물 반찬, 두세 가지, 저녁에는 밥 3분의 1 공기에 생선이나 두부 한 토막. 이렇게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밥이 부족한 것 같아서 허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식후에 졸음이 덜 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주변에 밥이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밥은 나쁜 게 아니라 잘못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매일 먹는 음식의 진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지만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